네, 강프로입니다. 자, 현대차 한번 보겠습니다. 현대차가 1월 말 그리고 2월 초 정도의 강세를 보이다가 지금은 조금 꺾였어요. 현대차뿐만 아니라 기아도 보잖아요. 그러면 기아도 조금 꺾여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조정의 이유를 먼저 알자고요. 주식시장은 미래가치를 반영하는 과정에서 가격이 먼저 올라간다. 그러면 그 미래가치 대비해서 가격이 먼저 떴기 때문에 비싸지죠. 그렇죠? 그러면 내려갑니다. 왜? 비싸서 내려가는 게 아니라 실적이 올라오는 속도보다 가격이 먼저 갔기 때문에 실적과 가격 간의 차이가 발생하죠. 그렇죠. 괴리가 발생을 한다. 그래서 이 괴리를 채우는 과정에서 저는 이걸 실적 확인 구간이라고 한다. 그런데 여기까지 보면요, 주식시장의 미래가치를 반영하는 그 내용이 그런 거죠. 뭐 실적이나 앞으로 좋아질 만한 성장에 대한 부분, 그런 게 있긴 한데 그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약간 변칙적으로 생각을 해봅시다. 대기업 주식을 보유를 한다. 그렇다는 건 안정적인 내용을 함께 가지고 가면서 시세 차익도 먹고 시세 차익 외적인 다른 부분까지 함께 하겠다. 뭐 그런 부분이 있겠죠. 무슨 얘기냐면 지금 밸류업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나온 그런 내용들이 앞으로 주주 환원이나 뭐 그런 부분 있죠. 그런 부분을 늘릴 수 있다는 내용이에요. 근데 그것보다 주가가 먼저 올랐기 때문에, 그렇죠? 물론 실적에 대한 부분도 있죠. 그런데 주가가 먼저 올랐기 때문에 뭐가 나와요? 조정이 나오는 거다. 그래서 조정 구간은 어쩔 수 없어. 있을 수밖에 없다. 근데 그 조정 이후에 나올 수 있는 상황에 대비해서 우리가 확인하고 매수하는 게 중요하다.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주식이 먼저 반영을 한다. 그래서 주가가 올라간다. 그러면 이격이 발생한다. 이격 조정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 이격 조정에 우리가 싸게만 사야 될까? 아니요. 확인하고 매수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겁니다. KB금융 한번 볼게요. 제가 약간 좀 변칙적인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자, 잘 보세요. 내가 만약에 대기업 주식에다가 정말 막 5억씩 10억씩 이렇게 하려는 게 아니라 예금을 하려고 생각해봐요. 그렇죠? 예금에 그냥 한 5억이나 한 10억 이렇게 여윳돈이 있어가지고 이거 그냥 예금에 넣어놓고 있어야지 해가지고 뭐 2년짜리 3년짜리 예금에 넣어놨어요. 그러면 지금 평균적으로 예금 금리가 이런 정도가 됩니다. 예금 금리를 보면 보세요. 은행에서 주는 그냥 일반적인 예금이에요. 그러니까 순위별로 나와 있는 건데 뭐 4%, 4%, 뭐 3.95, 3.95, 뭐 3.9, 3.95 이런 식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 정도의 금리를 그냥 받을래? 아니면 KB금융에서 나오고 있는 배당 수익을 받을래? 배당 수익이 지금 6%예요. 그렇죠. 이익이 계속해서 늘어가고 있죠. 올해는 더 늘어납니다. 그럼 올해는 배당이 더 늘어나겠죠. 그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주식시장은 미래가치를 반영하는데 그 미래가치가 성장에 대한 부분만 있는 것은 아니다. 물론 중소형주, 중대형주 이런 쪽 중급 기업으로 넘어가면 성장에 대한 부분밖에 없죠. 주주 환원이 있어봤자 얼마나 큰 내용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이야기를 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조정을 받기 위한 원리 자체가 있어요. 근데 그건 아까 전에 말씀드렸으니까 그 조정 구간에 내가 팔고 나와야겠다 그런 게 아니라 매매 전략을 정말 디테일하게 짜자. 하지만 거기에는 가격이 들어가야 된다. 왜? 주가는 먼저 반영하니까. 그리고 아까 전에 제가 금리 관련된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금리와 여기 뭐 KB금융에서 나오는 배당, 그쵸? 이런 배당이 주가 등락하는 것에 따라서 기업은 돈을 벌 테니까, 그쵸? KB금융이 돈을 못 벌진 않잖아요. 그래서 기업은 돈을 벌 테니까 이 배당 수익률이 유지가 된다고 하더라도 주가 등락에 따라서 내가 받는 배당금은 낮아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까지 감안하더라도 내가 3년, 4년, 5년 정도의 기간을 두고 정말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해서 내가 믿고 뭐 무언가 뭐 생각하고 있는 게 있다면 이쪽으로 투자를 해도 되죠. 근데 과연 이걸 하려고 주식시장에 들어온 게 맞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주식시장은 미래가치를 반영하는 과정에서 정말 폭등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현대차를 기반해서, 자 보세요. 현대차를 기반해서 주가가 움직이는 내용들을 보잖아요. 그러면 다른 종목들이 있다는 거죠. 뭐 코리아 FT나 그런 종목들인데 보세요. 현대차, 기아차의 벤더예요. 부품사입니다. 근데 현대차, 기아차가 올라가기 시작하니까 방향을 잡고 올라가고 실적도 좋아지고 있으니까 이쪽에서 실적 방어가 되겠죠. 그러면 그런 상황이 나오니까 어떻게 됐어요? 코리아 FT는 폭등을 해버리잖아요. 여기 상승률 보면 1월달 저가가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8만 원, 거의 한 8만 원, 9만 원 정도 되고 고가 13만 원이니까 이 폭을 보면 이 정도 나온단 말이죠. 그렇죠? 정말 많이 올라간 겁니다. 이 단기간에 기아차가 50%나 넘게 올랐다는 건 정말 많이 올라간 거예요. 근데 확인하고 매수하고 확인하고 매도했을 때 여기서 위에 5%, 아래 5% 빼더라도 10% 빼더라도 40%죠. 엄청난 거예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크게 수익을 내는 것들이 관련돼 있는 종목들 보세요.
100%죠. 그쵸? 더 빼볼게요. 10% 빼더라도 이거 몇 프로입니까? 80%. 그쵸? 이것도 많이 잡은 거예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실제 매매 내용이다. 제가 이거 정확하게 보여드릴게요. 오늘 이 얘기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제가 내용 보시면 코리아 FT. 자, 내용 보세요. 어떻습니까? 제가 오늘도 매수했죠. 왜 매수했는지 아시겠죠? 현대차의 조정이나 뭐 실적이나 그런 부분이 아예 뭐 작살나고 끝난다 이러면 이렇게 매매를 하겠습니까? 제가 안 하죠. 안 합니다. 근데 보세요. 중간 손절하는 내용이 있죠. 보면 뭐 1%, 8% 이렇게 손절하죠. 근데 이게 3월 13일, 3월 15일 이쪽이고 쭉 내려보면 28% 여기에요. 여기 2월 달에. 그러니까 이런 수익을 내야 된다. 현대차, 기아차를 보고. 그렇죠? 그러려면 시세 구조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그 시세 구조에 대한 부분을 그렇죠? 타점이죠, 타점. 시세 구조에 대한 부분은 제가 지금까지 이야기를 드려서 선반영한다는 그렇죠? 그리고 이 내용을 가지고 타점을 잡는 내용을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다 공개를 합니다. 자, 내용 보세요. 3월 28일 시장감에서 코리아 FT, 비올, 에이펙트 이렇게 진행되잖아요. 내용 보시면 코리아 FT로 이런 수익을 지속적으로 내고 있고 오늘도 매수했을 때 거의 한 7% 정도 수익 구간에 또 들어간다. 그리고 그 밑에 뭐 비율을 보더라도요. 어떻습니까? 오늘 7% 수익 구간. 근데 계속해서 매수하죠. 어디서 돌파하는 구간에서 돌파하는 구간에 매수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 이해 못 하잖아요. 정말 주식시장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어요. 현대차, 기아차 중요하죠. 근데 현대차, 기아차를 통해서 우리가 돈을 벌 수 있는 길이 있단 말이에요. 그 길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그게 가격 전략이고 가격 전략은 소통방에서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돈을 안 받아요. 왜? 이게 다 채널 성장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요거 눌러주시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10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떤 류의 종목을 하는지 봤으니까 제가 어느 정도 수익을 내고 있는지 계좌 수익 인증을 할게요. 자, 보세요. 1월 1일부터 3월 28일까지 내 계좌 수익률은 107%, 2배가 넘었죠. 시장 수익률하고는 비교가 어렵죠. 그리고 계좌 수익률은 손실난 부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게 가격을 이해했을 때 나올 수 있는 수익의 폭입니다. 그쵸? 어마어마하죠. 제가 봐도 놀랍습니다. 3개월이 채 걸리지도 않았는데 100%를 넘는다? 이거 자체가 어마어마한 거다. 그리고 다른 종목들 당연히 요즘에 반도체 강하니까 반도체 종목 해야겠죠. 보세요. 산테코피아 7%, 37% 수익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또 사요. 오늘 또 샀습니다. 이거 분봉 타점 보여드릴까요? 그렇죠. 5분봉으로 분봉 타점 보여드리면 방금 샀어요. 방금. 지금 시간이 2시 59분. 그렇죠. 3시 정도 됐는데 이게 방금 샀어요. 방금. 몇 시야 이거? 14시 20분, 30분 됐네요. 그렇죠? 이렇게 매매를 해야 된다. 그리고 이런 매매를 했을 때 나만의 수익 모델이 만들어진다. 그리고 그 타점 나만의 수익 모델은 타점이 핵심이니까 그 타점에 대한 부분을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었던 여기 소통방에서 다 공개를 하고 있다. 이 내용을 반드시 기억을 하셔서 정말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 내용 정리 한번 할게요. 주식시장은 미래 가치를 반영하는 과정에서 가격이 먼저 뜬다. 그러면 현대차도 그게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러면 현대차의 가격이 먼저 떴다. 1월달, 2월달에.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던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근데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던 것은 중요하지 않지만 들어온 돈에 대해서는 중요하죠. 그러니까 시세가 낮지. 우리는 돈을 쫓아가는 겁니다. 돈 쫓아가서 뭐 안 된다 뭐 이런 거 믿지 마세요. 주식 왜 합니까? 그러면 그렇죠. 주식은 돈을 쫓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조건 돈을 벌어야 돼요. 근데 그 기간을 2주 안으로 줄여야 되고 2주 안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내가 가격적인 부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 가격적인 부분에 대한 이해를 하려면 이 원리 구조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구조를 빗대어서 타점까지 이어질 수 있는 내용을 정리를 한번 해보면 주식시장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가격이 먼저 반영한다. 그렇죠. 그리고 올라가는 종목들은 돈이 들어온다. 그러면 돈이 들어와서 가격이 올라간다. 그러면 앞으로 좋을 내용들이 나온다. 만약에 안 나올 수도 있겠죠. 안 나오면 어떻게 돼요? 폭락한다. 언제? 올라가고 나서. 그래서 우리는 매수할 때 올라가는 걸 보고 매수하고 내려가는 걸 보고 파는 겁니다. 이 안에서 우리가 수익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보세요. 정확하게 그러죠? 내려가는 거 보고 매도, 장중 반등 주니까 또 매수, 그리고 또 매도, 또 매수, 또 매수.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즉 신고가 종목만을 해야 된다. 지금 상황에 대입해 보면 지금 강하고 신고가 종목이 4월달, 5월달에 주도주가 된다. 이게 답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 종목군들을 어떻게 분류해서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매매할지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제가 이해를 시켜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24년도가 돼도 여전히 시장은 녹록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수익이 나는 종목들의 구조는 변하지 않습니다. 즉 대시세 종목에 대한 구조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고 실제 제가 소통방에서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내용도 대시세 종목이나 시장 주도주를 공략하는 건 철저하게 가격 분석을 하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가격 분석 이후에는 이슈에 대한 파악 그리고 이슈를 파악하고 나서는 다시 내가 얼마에 매수할지 그 타점에 대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생각해 보세요. 1월 달에 시장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의 어떤 종목들이 강했냐 보면 반도체와 그리고
바이오입니다. 자, 실제 여기 보면요. HLB에 제가 실제 매매한 내용을 띄워놓고 보여드리고 있는데 1월 22일부터 매매를 시작해서 4일 동안 31%의 수익 마감이 됐고요. 그리고 여전히 신고가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어보브 반도체, 이름을 보시다시피 반도체 종목이죠. 그리고 AI 반도체는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신고가를 먼저 달성한 이후에 제가 21%의 단기간에 21%의 큰 수익을 내고 마감이 됐습니다. 다시 재공략을 준비하고 있고 이런 부분은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코세스. 자, 코세스 같은 종목도 당연히 그쵸, 신고가 종목이고요. 그리고 반도체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영업일 기준에서 이틀 동안 대략 한 15%의 수익 마감이 됐습니다. 내용을 한번 보시면 어떻습니까? HLB를 포함해서 뭐 30%, 20%, 뭐 15% 이런 식의 수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 세 종목 모두 다 신고가 종목이고 1월 달에 시장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구간에서도 강했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특징점이 하나 있는데 그 이슈에 앞서서 가격이 먼저 반영했다는 거죠. 자, 근데 그게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라고 하죠. 그 종목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텐데 그렇게 제가 가격을 먼저 보고 이슈에 대해서 파악하는 이유는 결과적으로는 큰 시세를 먹기 위한 사전 준비 작업입니다. 실제로 큰 시세를 먹기 위해서 사전 준비 작업을 했을 때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의 큰 수익을 내는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소통방에서 진행됐는지 그쵸, 그 상황을 제가 이야기를 드린 건데 이런 상황도요 당연히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가능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쵸, 정부 주도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방안이 2월 달에 발표를 하고요. 그리고 2월 달에 발표된 내용을 토대로 주가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미 움직인 내용이 있죠. 실제 이 내용은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 움직인 내용을 보면 자, 기아차입니다. 실제로 12월 달에 신고가를 만들어 놓고 정부에서 입김을 불어 넣으니까 순식간에 기아차를 포함해서 현대차 같은 거대 기업들의 주가가 2주도 채 되지 않아서 40% 정도의 큰 시세를 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종목을 봐야 될까요? 이슈를 파악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철저하게 가격에 맞춰서 매매를 해야 되는 게 당연히 중요합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정책 방향이 있겠죠. 그 방향에 맞춰서 우리가 종목을 찾을 필요가 있다. 자, 그러면 답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방향에 맞춰서 제2의 기아차를 찾는 게 지금은 중요하다. 근데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게 가자. 그랬을 때 앞서서 제가 보여드렸었던 내용인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와 같은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물론 시간에 대한 부분은 최소 2주의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최장 3개월 안에 끝내야 됩니다. 자, 기아차의 시세를 보셨던 것과 같이 2월 달에 정부 정책의 방향이 결정되고요. 바로 3월 달이면 시행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당연히 종목을 찾아야 되고 제가 제2의 기아차를 찾아놨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소통방에서 이야기를 드렸었던 내용 다 공개를 해드렸는데 그 내용처럼 종목만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상단에 있는 제 전화번호로 대시세, 자,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는 종목을 모든 분들에게 무료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원하는 건 채널 성장이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모든 분들이 정부 정책에 맞는 방향으로 매매를 이어가서 큰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